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바다와 계곡으로 피서 떠나는 요즘 같은 여름철, 더위와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오지만 또 전국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겉이라는 대명사를 썼지만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바로 반려동물인데요. 정부가 마이크로칩 등록제도 실시하고 여러 방면으로 유기동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휴가철에 버려지는 동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대표적 휴양지죠. 강릉의 유기동물 보호소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이제 광복절 연휴 다음엔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체 2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업체마다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1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도에서 1%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해서 상담받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첫 곡은요. UB40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와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여름 휴가철 정말 일상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휴양지로 떠나서 근심 걱정을 버리고 돌아오는데요. 이때 동고동락하던 반려동물들도 가장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실태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강릉시 유기동물보호소 정병윤 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 이제 관리팀장으로 계신데 현재 그 반려동물 하면은 사실 강아지, 고양이를 대표적으로 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접종 두수가 40두인데 40두를 넘어섰어요. 아, 전체 그 보호할 수 있는 규모는 한 40두 정도? 네. 넘어섰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지금 그 보호 시설 외에 지금 비상 수용할 정도로 좀 많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특히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좀 늘어나죠.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그 개나 고양이 외에 다른 동물도 있습니까? 가끔씩 염소나 칠면조, 햄스터 이런 거 이 정도 들어오죠. 아, 그래요. 이것들도 다 그 반려동물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통 그것도 다 유기동물로 볼 수 있죠. 사람이 키우다가 분실된 경우가 많고요. 그 정도는. 예. 염소 같은 경우는 축산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평일인 시점인데 네. 이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 공고상 지금 9마리 들어와 있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9마리. 네. 네, 전체 수용 가능한 두수가 40마리니까 꽤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평달 대비 7월, 8월, 6, 7, 8월을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증가하는 달로 보는데. 예. 성수기 때, 이제 피서철 성수기 때요. 예. 보통 한 40%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7월, 8월 특히 더 그렇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휴가철 들어서. 주로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보통 요즘은 피서철 관광지 주변에는 바로 안 버리고. 네. 그 주변에 이제 CCTV나 블랙박스가 요즘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 피해서 사람 인적이 드문 곳, 야간에 많이
유기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많이 버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인이 마음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 10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반환이라 그러죠. 이제 저희한테 잊어버려서 분실돼서 다시 찾아가는, 반환되는 비율은 20% 정도? 20% 정도? 40%는 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출동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이던 개가 주인이 없이 떠도는 개를 이제 신고를 하세요, 시민들이. 그러면은 예. 저희가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출동을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20%의 이제 반려동물들을 찾으러 오는 주인들은 대부분 정말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버리려고 했는데 약간 마음이 변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까? 그런 거는 절대 얘기가 없죠. 자기가 이제 버렸다고,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고요. 예. 보통은 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아니면은 산책하려고 목줄을 풀어놨는데, 예. 갑자기 어디로 달려가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군요. 이게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계절이 가장 많이 동물들이 버려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7월, 8월, 이제 9월까지죠. 이때가 가장 많이 버려진다. 예. 자, 주인을 찾지 못한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공고 기간이 열흘입니다. 10일. 예. 그 이후에는 각 시군구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예.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건강하고 여기서 잘 견디는 애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대기하는 거죠. 분양 대기. 분양 대기. 예, 다른 분들한테 이제 다른 마음 좋은 분들이 또 이제 데려가서 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기본적인 치료까지는 다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보호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사가 되던가 아니면 너무 이제 살아있을 정도 이제 고통스러운 애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예. 게 고통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행정기관하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 합의하에 이제 안락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참 그렇군요. 지금 이 강릉시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보호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각 시군구에 하나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는 하나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도 그런 반려동물들이 만약에 버려진 것처럼 보여질 때 이런 경우 가까운 동물 보호소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좀 이런 친구들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은 네. 로드킬 당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유기가 되다 보면은 들깨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신고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2013년도였나요? 마이크로칩을 동물들에게 심어서 특히 반려견에게 심어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겠다. 그게 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좋은 취지로 이제 하신 거거든요, 나라에서. 네.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참여율이 높지 않다. 예, 칩을 삽입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목걸이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삽입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오게 되면은 리더기가 있어서 칩을 확인하면 주인한테 바로 반려가 이제 반환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목걸이형 같은 경우는 빼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한테 온 게 분실된 경우, 만약에 칩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은 바로 반환이, 그 경우는 참 좋아요. 이게 네. 정말 마음을 먹고 유기한 게 아니고 잠깐의 실수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칩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주인한테 연락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칩이 있는 동물 등록제에 참여가 된 동물은 강릉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많이 옵니까? 아니면은 좀 간헐적으로 있습니까? 조금 간헐적이라고 보는 게 맞죠. 한 20마리 중에 2마리, 1마리.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은 주인들이 잘 참여를 안 하는 걸까요? 홍보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센터나 아니면은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네. 홍보가 이렇게 팜플렛이 다 붙어 있는데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예. 직접적으로 이제 삽입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 강아지들 중에서는 어떤 종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품종 있는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 결로서는 말티즈나 푸들이 가장 많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그렇군요. 보통 믹스견이죠. 그렇군요. 자, 이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교육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물건이 아니거든요. 네. 키우다가 좀 귀찮아졌다 그래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처음 이제 반려견을 처음 입양하셨을 때부터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책임감 같은 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인식 처음 입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방책들 좀 제도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 등록 칩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즘 많이 이슈가 돼 있는 퍼피 및 강아지 공장 그런 거를 이제 아예 그냥 합법화하게 만들어서 네. 처음 이제 애견센터나 이쪽에서 분양을 하실 때 3개월 이상부터는 칩을 삽입하게 될 수 있거든요. 칩을 삽입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훨씬 유기될 확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칩을 내장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그런 주인을 찾아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강아지 공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합법화 논란은 좀 논외로 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경기도 성남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만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요. 이런 진료실이나 사육실, 교육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을 갖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아지를 선입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짖는다, 냄새가 난다, 더럽다, 이런 거보다도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그런 만들어진다면은 강아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고 결국 그런 게 아니구나. 같이 반려로서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 이 강릉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 대부분 이제 한 20% 정도만 주인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동물들은 또 다른 주인을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바쁘신 와중에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시 유기동물보호소 정병윤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기수입니다. 경력은 한 16년 됐습니다. 보람된 일이라면은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통화가 힘들 때에는 다산콜 120번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통역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분들하고 3자 대면이 되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보람된 일이죠. 외국분을 우리 기사들도 관광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모든 손님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출근 시간에는 급하다고 빨리 가달라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운전이 불안전해지고 난폭해질 수밖에 없죠. 사고 나면은 누가 사고 내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손님들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전운전은 규정 속도가 우리나라 도로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차선 도로가 60km밖에 안 되면 그건 차가 정차밖에 안 되죠. 신호 체계 같은 경우 하나가 터지면은 빨간불 또 앞에 가면 또 빨간불 이렇게 되니까 흐름이 제대로 좀 안 흐르는 것 같아요. 신호 체계 같은 것이 도로상 이게 안 맞을 때가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화장실이나 좀 드물어요. 주유소 이런 데는 이게 오픈이 돼 있는데 건물 같은 데 가서는 전부 다 잠겨 있으니까 이제 난감할 때가 많아요.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신경 쓰다 보면은 스트레스 쌓여요. 그거만큼 안 좋은 건 없잖아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도 괜찮죠. 제가 응원하고 싶은 거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택시 운전 경력 16년에 베테랑 운전사입니다. 정기수 기사님께서 통통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참 시민에 발휘되어 주시는 기사님들이 기분 좋고 쾌적하게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게 택시 기사님들이 목적지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갈 텐데 거기에 다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부분들 택시 기사님들을 배려하는 그런 또 건물의 어떤 화장실 개방,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20 다산 콜센터에서 그 통역 서비스도 하는군요. 참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우리 정기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전체 한 25분 정도 남았어요. 끝까지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25 minutes 마이클 런스 투 럭의 노래 1부 끝곡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이제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후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로 이어갈게요.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오늘은 휴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정도는 여름 휴가를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 후유증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도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여름 휴가 시즌의 거의 피크가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초가 올여름 여름휴가 시즌의 가장 피크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휴가를 간다고 답한 직장인이 80.7%로 10명 중에 8명에 달했고요. 또 계획하고 있는 여름 휴가 시기는 8월 첫째 주가 24.6%로 가장 많았고 7월 넷째 주도 16.7%로 비교적 많았습니다. 예. 평균 그 여름 휴가 기간은 4.4일 정도였는데요.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32.6%, 그리고 5일 정도가 18.9%, 또 4일 정도가 18.6%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휴가는 가족과 함께 떠난다는 직장인들이 48.2%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외에도 친구와 함께 또 연인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계획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네네. 계획이었고 좀 이전에 이제 설문이 된 것 같은데 직장인들 올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장 많이 떠났습니까? 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여행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네. 75.4%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또 해외여행은 24.6% 수준이었습니다. 휴가 비용은 국내 여행을 떠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평균 48만 1,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9만 4,000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히 그 올 여름 휴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휴가지로는 국내에는 제주도, 또 해외는 일본이 각각 꼽혔는데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강원도가 23.5%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제주, 부산,
그리고 속초, 가평, 서울 등이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을 했었고 휴가니까 뭐 어지간하면 그대로 갔다 왔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10명 중 8명 정도가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이 이야기인데 막상 또 여름 휴가 시즌 막바지 지금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들 중에서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실제 올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2명 중에 1명 정도가 여름 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 잡코리아가 올해 여름 휴가를 이미 다녀온 남녀 직장인 597명을 대상으로 이 직장인 여름 휴가 후유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여름 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직장인들이 무려 80.4%가 많았고요. 네. 즉 잘 쉬고 출근했는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면에 잘 쉬었더니 일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직장인들은 19.6%에 그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휴가를 갔다 왔으니까 더 힘을 내서 일을 잘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휴식을 떠났던 이 여름 휴가 일상으로 복귀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그 후유증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네, 직장인들이 꼽은 여름 휴가 후유증 증상 1위로는요, 이 무기력감과 업무 의욕이 오히려 상실됐다는 응답이 74.4%로 가장 높았고요. 네. 또 이어서 피로감과 체력 부진을 꼽은 직장인들도 응답률 68%로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면 장애, 또 식욕 부진, 두통이나 감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그 1위가 바로 여행지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꼽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여름휴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꼽은 그 해결 방법이 휴가지에서 돌아온 후에 집에서 적어도 하루 이상은 쉬고 출근을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2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즉 휴가지에서도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는 그 점심시간에 잠시 그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네. 또 수면 시간을 좀 늘린다. 또 당분간은 술자리나 회식을 피하고 일찍 귀가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 본래 생체 리듬을 찾기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 하죠? 네,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후 원래 자신의 생활 리듬을 찾기까지는 평균 2.8일, 대략 3일 정도 걸린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날도는 3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또 이틀 정도 걸린다는 직장인들도 33.8%로 많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출근한 당일 바로 생활 리듬을 찾았다는 직장인들은 9.6%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휴가가 하루만 더 있으면은 푹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요. 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 편의점 예전에 배웠었는데. 네, 편의점 지난주에. 뭐였죠? 편의점. 便利店. 꼬였어요. 다시 한번. 便利店. BNTDN이 아니었군요. 便利店. 그렇죠. 便利店. 이게 한 주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졌어요. 네. 便利店. 그렇죠. 반복하면 돼요. 괜찮아요. 편의점. 네. 참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요즘에 물을 자주 마셔요. 네. 이제 덥고 이러니까 이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목 관리에도 좋잖아요. 물 그렇죠? 마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표현들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목말라요. 이런 표현 어떨까 싶어요? 네. 목이 마를 때는 우리가 네. 목말라 이렇게 표현할 때 중국어로는 口渴了. 口渴了. 한 번 더. 口渴了. 콜라 아니죠? 콜라 아니에요. 영어로 코크 이러잖아요. 코크. 네. 口渴了. 네.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네.口는 입구자예요. 입국. 네. 口. 입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해갈, 혹은 갈증할 때 그 갈자거든요.
커. 네, 목마를 크어. 갈자. 크어. 크어. 네, 크어예요. 크어. 크어. 네, 그래서 발음을 연이어서 붙여보면 네. 거우 크어. 거우 크어. 거우 크어. 거우 크어. 그 다음에 러를 붙여서 뭐뭐해졌어 라는 뜻으로 거우 크어러 하게 되면 목이 말라졌어 이런 표현이에요. 거우 크어러. 그렇죠. 거우 크어러. 네, 거우 크어러. 이 그 다음에 거우 참고로 크어러. 조금 아까 왜 그 코카콜라라는 표현 코크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거우 크어러라고 그래요. 네? 그게 뭐예요? 콜라예요? 네, 콜라예요. 그냥 컬러라고 해도 돼요. 컬러? 컬러. 네. 아니 근데 일단 거우 이거 이제 목마르다 이거잖아요. 네, 거우 컬러가 목말라요. 거우 그러니까 커우.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소 입이 크잖아요. 우 네. 소자. 커우요. 네, 거우. 그래서 거우 그렇죠. 입이 크다. 입이 이런 큽니다. 거우 컬러. 거우 컬러. 네, 그리고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까지. 네, 거우 컬러. 거우 컬러. 거우 컬러.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거우 컬러. 거우 컬러. 네, 잘하셨어요. 네. 아, 참 목말라요. 이 표현 이렇게 좀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코어 컬러. 자, 9544번님, 이 더위는 언제쯤 가실까요? 날이 풀리면 중국어 공부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간밤에는 조금 그 열대야가 누그러졌던 느낌이 있어요. 원래 자다가 중간중간 더워서 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는 그냥 쭉 잤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실 때가 됐군요. 9544번님. 자, 샵 0945번으로 저희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계속 물어보면서 참여하시면 공부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코얼스의 노래 잠시 듣고 올게요. 소영.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자, 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제조기업인 옥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어떤 피해자가 나온 기업인데, 이 불매운동이 시작됐던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옥시 제품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YTN 취재 결과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옥시 제품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 4월 말부터 넉 달 동안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옥시 구매 내역을 모두 조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9곳에서 옥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구매 횟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물연구원은 4차례에 걸쳐 옥시 크린을 구입했고요. 서울시 은평병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영동포 아리수 정수센터에서도 옥시를 사서 썼습니다. 노원 소방서와 누량진 119 안전센터 등 소방서 3곳에서도 옥시 제품을 한 차례 이상 구매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옥시 구입 제한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 안겠다는 박 시장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또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스스로 에너지를 아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주목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을까 네. 미리부터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는 마을을 친환경 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난 2012년 이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마을 등 55곳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경우 올해 총 에너지 사용 금액을 3년 전보다 75%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네. 아끼는 방법도 참 다양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정 형광등을 비롯해서 지하 주차장, 주차장 계단 등
또 계단 등등을 모두 LED 등으로 바꿔서 달기도 했고요. 아파트 경비실 지붕이나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되시는 서울 시민들,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의 케이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군요. 자, 그리고 서울 남서부에서 강남을 이어주는 강남 순환도로 지난달 3일에 개통을 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좀 북적북적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출입 신호 체계를 개선해서 좀 효과를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강남 순환도로 개통으로 금천에서 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약 30분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용하려는 차량도 몰려서 이 도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했는데요. 네. 경찰이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또 대기 행렬 등을 현장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심해진 시흥, 관악, 동작, 양재대로의 주요 교차로 신호 주기를 개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신호 대기 시간을 10초에서 30초 정도로 늘린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정체 구간의 차량 대기 행렬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서로 머리를 쓰고 같이 좀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신호주기 개선 대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언론의 이런 이야기들 서울시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이 첫 가사가 제목입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십시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